출제는 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무관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가 안 되고요. 그래도 화폐금융론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라든가 간평사, 회계사 뭐 가끔은 회계사는 출제는 잘 안 되지만 가끔 다른 경작 시험에서는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자율의 기간구조라고 합니다. 기간구조. 네, 요건 한번 보시죠. 우선 1번 볼까요? 이자율의 기간구조와 수익률 곡선. 네, 이자율 기간구조라고 해서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유동성, 채무 불이행 위험, 세금과 같은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고 만기만 다른 채권 수익률 간의 관계를 말하며, 그러니까 이자율 관련해서요. 만기의 차이가 있어. 만기의 차이가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수익률 곡선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른 수익률 곡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에 영향 받습니까 하면 만기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어떻게 되니? 기타 등등의 요인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다 동일한 상태에서 만기만 차이가 날 때 수익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예, 그걸 볼 거예요. 자, 이 수익률 곡선 관련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몇 가지 특성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 볼까요? 장단기 이자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단기가 장기에 또 영향을 미쳐요. 단기 이자율이 매우 낮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고요. 그렇지. 여러분,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단기 이자율이 낮으면 이 장기가 높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점차 우상향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수익률 곡선의 대부분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기에 따라서 봤을 때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에 따른 기간, 단기와 장기에 따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대이론. 이 기대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분리이론. 말 그대로 시장이 뭔가 나눠져 있다는가 보죠. 예, 분리이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동성 관련된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네,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자, 기대이론이 주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자, expectation theory라는 것은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뭐 다른 기간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내가 쥐고 있었을 때 적금을 가입하거나 했을 때 1년짜리 적금인지 2년짜리인지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채권은 완전 대체제이므로 그 완전 대체제에 밑줄 치세요. 만기가 다른 그러한 채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기간은 다르지만 완전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시험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수익률은 각 기간의 단기 채권 수익률을 평균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2번, 만약에 특정 만기의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만기가 다른 채권의 수익률보다 더 낮다면 그냥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굳이 그걸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자, 3번에 별표하시고 현재 시점에서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현재 시점에 보니까 1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이 있어요. 얘가 3%야. 여기 현재니까 이제 제로기고 1년 후. 그 다음에 1년 뒤 시점에서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5%. 내가 요걸 3%인데 요거 1년짜리 또 하나 연장하게 되면 요거는 5%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2년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걸 두 개 평균하게 되는 게 바로
장기의 채권 수익률이야. 이 평균하면 어떻게 됩니까? 2년짜리 하면 4%. 두 개를 더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오케이. 우선 이거 하나 잘 보세요. 요 계산하는 게 글쎄 출제되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계산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평균한 장기 이자율도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이게 1년짜리 단기잖아. 1년짜리 단기 관련된 거니까 느낌이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두 개 단기 그거를 평균 내는 거니까 요거는 약간 평균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한계와 평균 보면 한계가 3에서 5로 올라가. 물을 추가적으로 붓는데 30도씩 물을 붓다 50도씩 물을 부으면 평균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보세요. 4번이 결론이야. 4번.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면 단기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면 단기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장기 이자율도 상승합니다. 장기 이자율도 상승하는 추이를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대 이론은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은 뭐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5번 보세요. 단기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 합시다. 그럼 지금 너무 낮으면 사람들은 기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야 올라가겠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단기 이자율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게 되면 각 기간의 단기 이자율을 평균한 장기 이자율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요거 단기 이자율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시 사람들이 예상한다는 게 이제 기대한다는 겁니다. 요게 기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장기도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7번의 기대 이론은 수익률 곡선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인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좀 잘 설명하지만 자, 1번 단기와 장기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이자율이 매우 낮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한다. 요거는 잘 설명을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우상향 거기까지는 설명을 잘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랑 연결 지었을 때 단기의 상황에 따라 기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만약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단기에는 3인데 그 다음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면 장기도 내려가긴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니까 일반적인 것까지 다 커버는 못해요. 단기와 장기와의 관계가 있을 때 그것까지만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분리 이론. 자,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와 마켓이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은 시장이 서로 분리가 돼서 만기에 해당하는 채권의 이자율은 각각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단기라고요? 예. 단기의 시장이 따로 있고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단기와 관련한 거랑 장기와 관련한 게 따로 떨어져 있고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각각의 만기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눠져 있지, 분리되어 있지. 그래서 분할 이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2번. 기대 이론과 달리 시장 분리 이론에서는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은 서로 대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 기대 이론에서는 서로 단기와 장기는 이렇게 가중평균하거나 이렇게 평균 내면 완전 대체가 가능한 건데 분리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체가 안 된다. 단기와 장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만기를 가진 채권의 이자율이 만기가 다른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다른 시장이야.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기대 이론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위험 중립자라는 것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위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수익률이 높은 거 중립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위험 기피자를 가정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시장 분리 이론에 따르면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장기 채권보다는 장기가 기간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뭐 내가 어떤 걸 준비하는데 10년 이상 길게 본다? 10년 안에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먼 미래에 있는 건 디스카운트를 크게 하거나 언설튼티가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을 선호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작은 장기 채권은 이자율이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위험 기피자인 투자자들은 단기 채권을 당연히 위험이 없으니까 선호해요. 선호해. 그럼 단기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단기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단기에 이자율은 하락하죠.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니까. 그러니까 장기는 다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해 가세요? 예.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단기보다 장기 쪽으로 갈수록 더 우상향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6번에 보시면 수익률 곡선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거 세 번째는 우상향한다는 건 잘 설명하지만 아니 왜 단기와 장기가 서로 관련이 있는데 현실에서 여기선 그거는 설명을 못합니다. 자, 유동성 프리미엄은요. 리퀴디티 프리미엄 띠오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말 그대로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잖아. 그럼 그에 따른 뭔가 대가를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장기 채권 이자율은 단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에다가 채권의 수요 공급을 반영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얹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 이 이론에서는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이 대체성은 있지만 이건 완전 대체고요. 이거는 약간 대체는 가능해요. 대체성은 있어. 대체성은 있으나 있어. 자, 그런데 유동성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을 더 선호. 역시 단기를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왜요? 장기는 불확실성이 있잖아. 리스크가 있잖아. 장기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주지 않으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단기를 선호해.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높은 단기 채권을 유동성이 낮은 장기 채권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의 이자율은 그만큼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얹어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의 채권에 대한 이자율은 당연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4번에 설명이 있죠.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추가적인 대가.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그게 없으면 투자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5번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1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3%고요. 1년 뒤에 또 1년짜리 채권의 수익률이 5%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되는 거지. 그게 1%다 그러면 2년짜리 할 때는 여기다가 1%의 요 유동성 프리미엄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유동성 프리미엄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5%로 더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시면 그냥 기대이론은 그냥 단순히 이걸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째줄에 수익률 곡선이 있잖아. 거기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면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평축에 여기 만기예요. 만기 수익률 이자율이 있는데 기대 이론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뭐 우상향한다 쳐요. 그래서 이게 기대 이론에 따른 수익률이 이렇게 있으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여기 나와 있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더 붙기 때문에 유동성 유프 이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자, 9번 볼게요.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단기 채권을 장기 채권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단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돼서 전형적인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대 이론에 따른 수익률 곡선이 수평선이라도 이게 만약에 거기 있는 것처럼 저는 좀 우상향하게 그렸는데 거의 수평선이어도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니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라서는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1번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수익률 곡선의 전형적인 세 가지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 이론 중에서 여기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지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뭐 세 가지 다 그냥 제목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에는요, 198페이지 가보시면 일반적인 화폐 수요에 관한 몇 가지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거 없어요. 자, 1번 볼게요. 사람들은 구매력을 일정 수준으로